해외고 유학생 한국대학 입학하기 편 대학별 그 입학 전형 계획안 분석 동영상 강의입니다. 오늘은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2024학년도부터 해외고 학생들에게 많은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그 선발 영역이 좀 더 확대될 것이다 라는 그 예상을 하게 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5종류 서류밖에 내지 못했는데 2024학년도부터 해외고 학생들이 10종류 20장까지의 우수성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끔 그 학생부 대체 서식안을 수정해서 그 해외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다면 뽑을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한 대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립대학은 이제 두 가지 전형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형 전형, 면접을 보고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또 하나의 전형은 학생부 종합 서류 100% 선발 전형인데 이 서류형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025학년도부터 이제 인원은 확대된 대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집어넣는데 경영학과,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는 80명을 서류형 전형으로 뽑는데 거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면제시켜 줌으로써 해외고생은 두 가지 루트가 생겼습니다. 서울시립대 면접을 보는 전형으로 지원을 해서 전 학과에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서류형 전형으로 경영학과에 서류 100%로 수능 최저 없이 지원을 하든가 이건 본인의 전공 적합성 및 서울시립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을 파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잘 보고 판단을 해서 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의 입학전형 계획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2025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전형 계획안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립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1전형, 이게 면접형 전형인데요. 뭐 2025학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자,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해서 뭐 지원 자격 기준이 심플해졌습니다. 어쨌든 2024학년도에도 해외 고등학교 학생은 지원할 수 있었고요. 2025학년도에도 똑같이 지원할 수가 있고 전형 방법이 2024학년도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서류 100%로 3배수의 학생을 뽑은 다음에 서류 60, 면접 40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면 2025학년도부터는 서류 면접 평가 비중이 똑같습니다. 5대 5의 비율로 면접 포션이 좀 늘어났죠. 이렇게 학생을 뽑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만 보고 판단을 하는데 학교생활기록부를 낼 수 없는 해외 고등학교 학생, 외국 고등학교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통해 추가 서류를 20개까지 10개 항목 20개까지 제출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 요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이 됐다. 인원은 이제 80명에서 지금 많이 늘었죠. 185명으로 늘어났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신설했다라고 하지만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경영학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학부는 그대로 2024학년도와 똑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선발하기 때문에 경영학과가 80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은 해외고생 입장에서는 2024와 2025학년도가 변한 게 없는 학교가 바로 이 서울시립대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집 인원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학생부 종합 1전형, 경영학과를 뺀 나머지 전형은 해외고생은 요 전형만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고생한테 적합한 학과 중에 하나인 국제관계학과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학부입니다. 서울시립대 14명의 학생을 선발하고요. 경제학과 27명, 그리고 영문과 18명,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에 25명,
화학공학부 14명, 기계정보공학부 8명 이런 식으로 쭉 모든 학과에 학생을 선발하는 TO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부에도 8명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공학과 8명, 교통공학과 5명 그 다음에 환경공학과에 14명 이렇게 선발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융합 전공학부에도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하는 TO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스포츠과학부에도 8명의 학생을 선발을 한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2전형은 경영학과만 지원이 가능하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건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부 종합 1전형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제출 서류는 학교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이다. 그래서 1단계는 서류 100, 2단계는 서류 50, 면접 50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의 그 서류형 전형은 역시 지원 자격은 똑같이 해외고생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부 대체 서식 작성이 가능한데 서류 100% 전형인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있고 단 경영학과에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 그래서 해외고생은 학생부 종합 2전형으로는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시립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도 역시 학업, 진로, 전공, 그 공동체 역량평가대학으로 지금 분류를 해놨는데요. 지금 이 서울시립대가 쓰는 용어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학업 역량 입증 서류, 요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진로 역량 대신에 잠재 역량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대신에 사회 역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면 다 비슷한 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는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이 35, 잠재 역량이 40, 사회 역량이 25 이렇게 해서 학생을 평가하고 그 다음 면접에서는 이런 식으로 학생을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서류형에서는 학업 역량보다는 이 잠재 역량, 이 전공 적합성 요거에 대한 평가를 더 많이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은 고교 기초 학업과 대학 전공 기초 소양 해서 전 과목에 대한 그 교과 학업 성취도하고 전공 분야에 대한 학업을 같이 보겠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 학업 역량의 이 포용 범위가 좀 넓습니다. 잠재 역량, 다학제적 전공 수학열의 역시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와 교육활동 간의 연계성 이런 거고요. 통합적인 문제 해결 역량, 전공과 관련된 문제를 탐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경험 및 활동 실적. 그래서 이 학업 잠재 역량을 합쳐서 다른 대학의 학업 전공 역량과 똑같다. 이렇게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 역량은 공동체 시민윤리의식 협동 학습 능력해서요. 이게 보통 공동체 역량과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서울시립대도 학업, 그 다음에 진로,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중에 학업, 진로 역량 포션이 높은 그러한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쓰는 용어는 조금 다르지만 전체적인 맥은 다른 학교의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과 같은 그런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서울시립대의 학생부 대체 서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오프라인 제출 대학입니다. 그래서 요 한글 파일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 홈페이지에 한글 파일을 게시하고 있는데요. 이 한글 파일을 작성을 해서 요 안에 그대로 우리가 수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상에서 요 내용을 다 기입을 해서 입력을 한 다음에 요 내용을 그대로 출력을 해서 그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대체 서식 서울시립대는 최대 10개까지 작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 내용은 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준하는 활동을 쓰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발행 기간을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지금 최대 10개 활동에 대해서 제출한 순서대로 20페이지까지를 서류로 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빙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이나 예를 들어서 학교에 와서 원본 대조해도 된다. 그 얘기까지 여기 같이 써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각 페이지 또 좌측 하단에 수험번호 성명 이걸 쓰고 우측 하단에는 활동명 연번 페이지 번호를 또 써서 내야 됩니다. 증빙 자료에. 그런 내용이 뭐 다른 학교들처럼 자세히 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대체 활동 증빙 서식 목록표 오프라인 제출 서류입니다. 그래서 활동명을 총 10개까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개까지 적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 기간을 적고 그다음에 활동 내역을 요약하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보통 50페이지에서 50자에서 100자 정도 쓰면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쓴 내용을 요약해서 내용을 적고 활동명을 잘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 학업 역량 입증 서류와 그다음에 잠재 역량, 진로 역량 입증 서류들 그리고 공동체 역량 입증 서류들을 이렇게 10개로 나눠서 제출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글자 크기는 한글 기준, 아래 한글 기준 10포인트, 줄 간격은 160%로 써라.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이 한글 작업을 하다 보면 글자 포인트, 줄 간격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요거에 맞춰서 또 작업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사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대학들이 참 각 대학마다 제출하는 방식, 요구하는 조건 이런 것들이 많이 틀리고 학생부 대체 서식도 글자 수, 낼 수 있는 총 장수 뭐 다 다르기 때문에 앞에 FAQ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국 대학의 입시가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대학 입시 중에서 제일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잘 대학들이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대체 서식 증빙 자료를 역시 전공, 학업, 공동체 역량에 맞게 진로, 학업, 공동체 역량에 맞게 잘 만들어서 이 학생부 대체 서식을 잘 쓰는 거 이게 서울시립대 합격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대체 서식을 적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거기에 쓰는 단어, 용어 50자냐 100자냐 그거에 맞춰서 깔끔하고 정확하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먼저 서류로 앞에다 놓을 것이고 어떤 걸 뒤에 놓을 것이고 학업 서류를 뭘 배치할 것이고 전공 관련 진로 관련 서류는 뭘 배치할 것이고 공동체 역량 서류는 몇 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각 대학이 요구하는 포션에 맞춰서 내가 배치를 해야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역량 서류를 지나치게 많이 쓰지 않는 거 해외고 학생은 그냥 가만 놔두면 공동체 역량 서류 제일 많이 가져오거든요. 근데 그거 실제로 반영 비율은 10% 20%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학업 전공 관련 서류 이거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목의 활동 보고서, 학과목의 어떠한 것을 배우고 어떠한 활동을 했느냐에 대한 각 섹션별 학과목 활동 보고서 이게 한국의 세특 세부능력 특기사항 학생부에 그 내용과 같은 세특 자료를 잘 준비를 해야 이 학생부 대체 서식을 쓸 때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서울시립대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